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이제 조인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 살짝 드렸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 건데, 자, 제가 그림판으로 짜집기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조인을 통해 한눈에 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엮을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을 조회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t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를 더 조회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from절을 셀렉절이 있고 from절이 있는데 from절에다가 내가 조회할 테이블들을 명시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컴마로 구분자를 준 다음에 두 테이블을 입력했어요. 가능할까요? 지금 A2가 골라져 있군요. 뭐를 골라야 되는데? 가능해요. 되긴 합니다. 근데 결과를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거 T 프로덕트로 하지 말고 T 오더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총 데이터 개수가 지금 여기 밑에 66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나옵니다. 이 가로열이라고 하는 게 레코드 수예요. 총 66개의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66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네, 우리 오더 테이블에 총 11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유저 테이블에 6개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이 둘을 조회했더니 66이 나왔죠. 갑자기 이렇게 펌핑된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얘는 데이터베이스, 지금 MySQL이라고 하는 DBMS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테이블 2개 조회할 거야? 오케이, 알겠어. 하고 오더를 일단 조회를 해요. 그리고 유저도 조회를 했어요. 근데 오더랑 유저는 개수가 다르죠. 11개랑 6개잖아요. 그럼 오더는 11개 보여주고 유저는 6개만 보여주고 이거 말 안 되죠. 우리 애초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이 빈 공간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DBMS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두 개의 테이블을 조회할 거야. 근데 이거 개수가 다르네?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을 어떻게 관련 지을 건지 DBMS한테 우리가 명시한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없네? 뭘로 연결 짓지? 아, 몰라. 그냥 1대1로 다 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오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했을 때 11개까지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줄 만들어낸 거고요. 또 얘가 또 6개를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또 6개 만들어내고 이걸 11번 반복하니까 총 66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오더 1번이라는 오더 주문 번호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유저 애노는 다 1이고 프로덕트 애노도 다 1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저가 1부터 6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6개,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이 6개 데이터에서 진짜로 맞는 데이터는 몇 개예요? 하나죠? 6개 중에 하나씩만 맞을 거예요. 총 66개의 데이터 중에서 딱 한 개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유저 NO가 1이잖아요. 그러면 유저 번호 아이디가 1인 이 데이터만 맞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데이터다. 왜냐면 애초에 유저 NO가 1번 회원이 주문한 내역인데 여기는 1번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잘못된 데이터. 그러면 자 2번 여기에 있는 6개 중에서는 이 2번이라고 하는 얘만 일치를 할 것이고 맞는 데이터고 나머지는 다 또 아니야.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뽑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이 두 테이블을 연결시킬 건지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DBMS한테 어떠한 기준을 부여해서 이걸로 테이블 엮어 라고 명시만 해주면 얘는 제대로 엮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인이라는 기능인데, 자, 뭐 보고 판단한다고요? 오더와 유저 테이블의 상황에서 유저 NO랑 유저 테이블에 있는 ID랑 일치하는 거, 이게 맞는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줘야 될 기준은 얘랑 얘겠네요. 얘네들이 일치하는 경우만 데이터를 잘 엮어봐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조인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해볼 건데,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어제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만 잘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너 조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러면 결과가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졌을까요? 조인이라는 기술을 분명 사용했는데 아직 명시 안 했어요. 기준을 안 잡아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를 사용을 해서 두 테이블을 엮어서 가져와 라고 명령을 한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엮을 건지 기준을 안 정해줬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던 그냥 테이블 두 개 나열했던 거랑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나 기준이 명시 안 된 건 똑같기 때문에 얘도 이제 두 테이블 가져와, 얘도 두 테이블을 합쳐서 가져와, 비슷한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니까 그 기준을 잡는 부분이 온절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테이블을 합칠 건지를 적어주는 게 이 조인 앞에 오는 이너, 레프트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거고, 그 조인을 사용하고 난 그 다음 줄에 on이라고 하면서 on 조건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명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 기준은 얘랑 얘라 그랬죠? 자, t 오더 테이블에 있는 유저 NO라고 하는 컬럼과 t 유저 테이블에 있는 ID라는 컬럼을 일치하는 걸 찾아내야 한다라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명시를 해줘야 얘가 그 기준에 따라서 테이블을 합쳐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해요? 실행하면 에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컬럼 ID in on ambiguous,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이란 뜻이에요. 자, 왜 id라는 컬럼이 왜 애매모호해요? id 컬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쓴 id가 얘인지 DBMS는 몰라요. 우리가 이것도 명시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t 오더에 있는 유저 NO와 t 유저에 있는 id를 가져와 둘이 비교해 라고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사실 얘는 안 해도 뭐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유저 NO라는 컬럼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조인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무조건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컬럼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넣어도 문제는 안 되지만 그냥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알려주면 결과가 11줄만 나왔죠.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제 수업 마지막에 제가 그림판으로 짜집기 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인을 사용할 때는 어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을 무슨 방식으로 엮을지 먼저 말을 해준 다음에 이너 조인이냐 레프트 조인이냐 이런 걸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뒤에 온절을 사용해서 어떤 기준으로 묶을지를 정해줘야 된다. 어떤 방식이냐 어떤 기준이냐 이 두 가지를 꼭 부여를 해줘야만 해요. 그래야 DBMS가 올바른 데이터를 엮어서 하나의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유저 네임이 손흥민이 이러면 지금 여기까지 온절까지 사용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 유저네임이 손흥민인 애들을 추려서 조회를 해줍니다. 조인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그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셀렉트, 조회하는 시점에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합쳐진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이러진 않고, 조회하는 시점에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테이블화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지금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이 컬럼 중복된 게 없어서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네임이죠. 그럼 이것도 앞에다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겹치지 않아서 상관은 없겠지만 이걸 무조건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확실하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얘네들이 매번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다 붙이는 게 좀 불편하구나. 그러면 별명 지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지어서 오더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이면 오더로, 유저에 관련된 내용이면 유저로, 이렇게 별명 짓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에스터리스크만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오더에 있는 유저 NO라는 컬럼, 그리고 뭐 유저에 있는 유저 ID, 그리고 유저에 있는 유저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볼래.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때도 무조건 이걸 붙인다. 중복되지 않아도 붙이는 걸 연습을 하셔라 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레프트 조인을 사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오더라는 테이블과 유저라는 테이블의 데이터 상관관계는 완벽하게 교집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오더라는 테이블과 유저라는 테이블을 합쳤어요. 합쳐놨는데 여기다가 프로덕트 테이블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결과인데 여기다가 프로덕트를 또 합치고 싶어요.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누구와 여기 있는 누구와 이 결과에 있는 누구를 엮어야 돼요? 프로덕트 NO랑 그러니까 이만큼의 실행 결과로 나온 이 결과가 임시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처럼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다가 또 프로덕트를 엮겠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이 결과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덕트 NO를 사용해서 둘이 또 엮으면 이 옆에 프로덕트가 온다. 보여드릴 겁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해요. 온절 끝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인했고 온절 나왔어요. 그럼 일단 하나의 조인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조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인 하나당 온이 하나가 세트예요. 그리고 이 온절에는 그냥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ND 같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기준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이제 온도 조건이고요. 웨어도 조건이고 해빙도 조건이에요. 근데 각각 역할이 다 다른 게 온은 조인을 할 때 사용될 조건이고요. 웨어는
만들어진 테이블 실제로 조회할 때 마지막에 셀렉트 할 때 추려질 조건이고요. 해빙은 그룹화를 진행할 때 사용될 조건이고요. 이제 그룹화를 하고 나서 그룹화한 결과를 가지고 조건을 부여하는 부분. 그래서 비슷한 조건의 느낌으로 세 가지가 키워드가 존재하는 건데 이 세 개는 각각 시점과 역할이 다 다르다. 어쨌든 자, 조인을 사용해서 T 프로덕트 할 거고 얘도 기준 잡아줘야 되니까 온 또 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더 테이블에 있는 프로덕트 NO와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얘도 바로 별명 지을게요.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와 이렇게 이 조건은 잠깐 빼고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프로덕트까지 나온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프로덕트를 합치기 전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얘랑 얘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1대1 매칭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덕트는 얘랑 얘를 보고 한 거죠.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합칠 때의 기준. 이렇게. 그럼 세 개 다 뽑아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 아니다. 손흥민은 문제 있으니까 원빈이 구매한 상품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조건 주면 돼요. 유저, 네이밍, 원빈. 근데 이것도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네임 확실하게 해주고 보여줄 데이터는 이렇게 보여준다면 원빈이 구매한 상품만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의 결과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조건 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거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어제 처음에 풀었던 방식 모든 데이터가 하나에 다 들어있었을 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면 됐죠. 두 번째 방식 데이터가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번의 쿼리를 날려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방식 조인을 활용하면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하나의 테이블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건 주문 개수죠. 그럼 이거는 오더에 들어있겠네요. 근데 손흥민이라는 정보는 유저에 있는 정보죠. 그럼 오더와 유저를 조인시키면 돼요. 자, 일단 보여줄 때 개수니까 카운트로 보여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더 테이블과 바로 별명을 지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너 조인 사용해서 t 유저 이렇게 그리고 온절 오더에 있는 유저 NO라는 컬럼과 유저에 있는 ID 컬럼 그리고 조건이 유저에 있는 유저 네임이니까 손흥민 이러면 결과 끝. 우리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있으니까 정답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손흥민은 주문 개수가 3개였습니다. 3개가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조인을 했을 때 카운트 같은 거 사용하면 에스터리스크 써도 돼요. 근데 이 에스터리스크도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위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릴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면 조인한 결과를 다 가져올 건데 여기서 만약에 오더 테이블에 있는 정보는 다 가져오되 유저 테이블에서는 유저 네임만 가져올 거야.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에서도 프로덕트 네임만 가져올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터리스크에도 어떤 테이블의 전체인지 이런 걸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는 해결. 2번. 손흥민이 산 상품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테이블 3개를 다 합쳐야 되겠네요. 상품명은 프로덕트에 있고 손흥민은 유저에 있고 이 주문에 대한 내용은 오더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나 온저를 안 가져왔네. 조인하는 거 가져와서 상품 보여줘야 되니까 프로덕트에 있는 P-name 근데 조건이 유저에 있는 유저 네임이 손흥민 이렇게. 그러면 손흥민이 구매한 상품은 운동화 코트 운동화구나. 이러면은 중복이니까 제거를 해볼까? distinct. 상황이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해결을 하면서 실제로 정답을 찾기 위한 쿼리를 날리는 횟수도 늘릴 필요가 없고 이제 최종적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커트를 산 사람, 일단 셀렉트. 사람이니까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네임을 가져와야겠네요. 근데 얘는 스커트를 사야 되고 스커트라는 상품명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가져올 거니까 얘도 조인을 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조건에다가 유저 네임이고 프로덕트 아니지 프로덕트의 P 네임 요게 스커트 이러면 스커트를 구매한 사람 나온다. 겹치니까 디스팅트 넣으면 하나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얘는 상품 테이블을 조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 상품명이나 이런 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유저의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컬럼이 이게 맞나? 맞군요. 그리고 이름, 유저의 유저네임. 그리고 주문 개수니까 카운트. 얘는 오더에 있는 별 가지고 조회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을 건 다 찾았는데 뭐가 빠졌지? 아하, 얘가 이렇게 아까 제가 카운트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운트 안에서는 얘를 쓰면 안 되네요. 얘를 쓰지 말고 그냥 뭐 카운트 집계함수 같은 거 아니고 조회할 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주문했다라는 걸 알려면 오더바이 카운트 얘를 불러다 놓고 DESC 그리고 하나만 보여줄 거니까 리밋 1.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조인을 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된 건가? 그룹화를 안 했군요. 맞아요. 제 from inner join 온절 웨어절은 딱히 줄 게 없고 그냥 바로 그룹 이렇게 넣어주고 헤빙도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잘 나오죠. 5번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이거는 주문을 해야지 사용한 금액이 생겨나는 거니까 주문 테이블 필요하고, 소지섭이라는 이름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유저 테이블 필요하고, 금액은 상품에 있으니까 상품 테이블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3개 다 조인을 해준다.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건 프로덕트에 있는 프라이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썸으로, 그리고 조건에다가 유저에 있는 유저 네임이 소지섭, 이렇게. 자, 얘는 썸이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인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조인을 한 결과가 풀로 다 가져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 지금 3개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실제로 조인은요 더 많은 테이블을 엮기도 해요. 3개만 할 게 아니라 뭐 한 7, 8개씩 엮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엮어야 되는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관계도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단순히 조인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더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이블을 엮는 행위 자체는 조인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고, 마지막에 해본 이 조인을 활용한 정답 버전은 어제 날짜로 같이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 오늘 날짜로 문제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본인 걸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고 맨 위랑 맨 아래 이거 지워주고 쭉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얘는 구체적으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안 잡아줬거든요. 타입은 뭘 넣어야 돼, 컬럼은 어떻게 만들어, 이런 거 안 잡아줬어요. 테이블 이름만 정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문제에 나온 상황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에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줄 건데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그리고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서. 자, 지금 하시는 거 55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